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러시아 정유소 화재 사건 관련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6일 러시아 사마라 지역, 볼가강 유역에 있는 곳인데요. 러시아 우주산업의 본고지가 있는 곳이죠. 이 지역의 정유 공장 2곳을 공격했습니다. 13일에는 모스크바 남동쪽으로 200km 떨어진 라잔 지역의 정유소를 파괴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러시아의 정유공장 등 석유 시설에 최소 9차례의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론으로 공격한 것이죠. 그런데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20일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지원 국가인 미국이 러시아 정유 시설에 대한 공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석유 시설이 타격을 입으면 세계 유가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러시아의 보복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또 한 관계자의 말로는 이렇게 드론을 동원해서 러시아 석유 시설을 타격하는 것에 대해서 백악관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 연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러시아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면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고, 국제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내의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유가가 올랐습니다. 지난 18일 4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가 82.72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1.68달러, 그러니까 2.1% 상승하는 등 국제 유가가 4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었죠. 이런 유가 상승은 국제 석유 시장에서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가 고유가를 유지하고자 석유 감산 정책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이번 러시아 정유시설이 타격을 당한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세계 시장으로 전달되는 CPC, 즉 카스피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이죠. 이 송유관이 우려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엑선 모빌과 세브론 등 서방의 기업이 사용하는 이 송유관은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직후 일시적으로 폐쇄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걸 박살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지만 세계 3대 석유 생산국 안에 드는 러시아가 유럽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계 유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의 전쟁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준다고 하면서 러시아의 생명줄인 원유 수출기를 막는 정책을 썼죠.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러시아산 석유가를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낮추어 거래하는 원유 가격 상한제죠. 2022년 12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효를 크게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이 담합하고 있는 석유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그 이후에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네, 새로운 석유 시장이 어딥니까? 값이 싸진 러시아 원유를 대량으로 수출할 나라가 생긴 겁니다. 즉 중국과 인도지요. 인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는 중동산 원유를 수입했는데 석유 수입처를 바꿔서 서방 제재로 인해서 값이 싸진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수입처가 러시아죠. 저렴한 러시아 석유 수입으로 인해서 인도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중국도 따라서 막대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러시아 원유 최고 고객이 인도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이 파이프라인을 막아버리니 노후 유조선을 이용한 우회 전술을 쓰고 있는데요. 소위 그림자 선단이라고 해서 파이프라인 대신 선박에 자동 식별 시스템 장치를 끄고 180여 척에 달하는 유조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 중국 외에 터키도 최대 고객인데요. 이 나라들은 서방의 상한제를 지킬 필요가 없죠. 유럽이 아니니까. 더구나 대규모 석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도에서 세탁된 러시아 석유는 인도산 정제유로 둔갑이 되어서 숨통이 막힌 유럽연합국으로 은밀히 거래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러시아산 원유 금수 제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 역시 이런 러시아 석유 유통 구조 속에서나마 그나마 러시아 정유 시설이 폭파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출렁거리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에게도 영향이 미치니까요. 특히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더욱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겠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레므린궁 대변인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날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민간 주거 건물과 평화로운 시설에 대한 테러 중단을 요청하는 것을 선호한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미국은 석유시설만 갖고 우크라이나에 충고하지 말고 러시아 내 민간시설 공격하는 이 우크라이나에 충고를 좀 해라. 그런 말이겠죠. 반면에 오라 스테파나시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키이우 안보 포럼 행사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에너지 시설은 정당한 목표물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미국의 요구를 이해는 하지만 정유소도 러시아 군사 시설이다. 우리는 정당하게 적국의 군사 시설을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값싼 공격형 드론으로 러시아 영토 내 군사 시설을 찾아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술을 러시아가 상당히 두려운 존재로 취급하게 됐다는 얘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